오늘은 좀 진행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제일 좀 마음이 아팠던 내용은 단 하나, 국장무용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국장을 3명으로 늘렸던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에 시장군수협의회에 갔을 때 산청군, 하동군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거기는 국장이 3명이고 우리는 2명. 그래 제가 돌아와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서 10가지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부합되면 국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스타일에 또 행안부 바로 또 연락했던 거죠. 10개 항목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그는 또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만들자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갑질하는 것 같다. 각 시군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제안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2019년 4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전국의 군은 자율적으로 국을 3개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아마 제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무용론이 나와가지고 많이 좀 제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분의 국장님들에게 각 국별로 가장 큰 현안사업 1-2개 정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장을 맡으면서 가장 성과 있었던 거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거 이런 걸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 지금 가장 큰 현안사업 많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1-2개 정도만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예. 순서를 아쉬움하고 보람 있었던 업무하고 그 다음에 현안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아서 하이소.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군수님, 먼저 그 아쉬움이 남는 그는 군수님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도 보훈 수당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인상을 해주자는 좋은 정책이 정작 의회에서는 소통 문제로 보류가 이번에 됐었습니다. 군수님 이런 걸 참 제가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고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 센터 온 개관 때 코로나 때문에 참 뭔가 더 많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 해줬던 거 이게 군수님 대표적으로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람된 업무로는 아무래도 군수님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관련한 건데 8.15 서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65명에 대해서 우리 군은 8월 16, 17일 이틀간 행정과와 보건소가 협업해가지고 전원을 다 파악했습니다. 이 사실 전국적인 모범적인 사례라고 군수님 생각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방역이면은 경남 고성을 한번 주시해봐라. 또 그러면서 군수님 우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국민들이 이때 이제는 행정이 국민 편이다. 이런 소리들도 제가 많이 들을 때 보람을 군수님 참 많이 느낍니다. 그다음 또 보람된 업무 중에서 군수님 아무래도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24일 11시 군수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 계셨습니다. 예. 유튜브로 오늘 간부회의를 시청하고 계실 우리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 저하고 아마 똑같은 감정일 겁니다. 3번이나 보류됐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기립으로 그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방청석에서 나왔던 한호와 박수는 참 군수님 올 한해 우리 군정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으로 저는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말씀하셨던 현안 업무는 군수님 저는 행정복지국장이다 보니까 우리 군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장을 맡은 지 5일 만에 2019년 이후 3번이나 보류됐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조례안의 의회 통과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군수님 들었습니다. 사무관 교육 중이던 유정옥 과장이 교육을 중단하고 출석을 했었고요. 예. 당장 우리들은 11월 23일부터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도 군수님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국장은 물론이고 부서장이나 담당 계장 심지어는 담당자까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덥고도 견뎌야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금수님 우리가 겪게 됩니다. 직원들이 이런 어떤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건전한 견제를 넘어서는 상처를 받았을 때 국장인 제가 어떻게 막아주고 또 어떻게 직원들을 추스려 줘야 할지 교수님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질문지가 사전에 유출이 됐나 그 준비를 해오신 거죠? 제가 이제 국장님 답변에 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장님도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마이크가 그 연결 좀 그렇게 해주시죠. 예. 편안하게 그냥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마이크는 좀 켜주시고. 예. 저는 해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의 해난사업은 우리 각종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를 보면은 우리가 그 스포츠를 우리 산업화하기 위해서 우리 그 지금 야구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다리 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해면에 운동장 조성, 예. 그다음에 우리 해양 레포츠를 위해서 지금 당포에 해양 아카데미를 들여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최고 문제가 지금 우리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지금 100억 이상 드는데 예. 그 예산이 최고 지금 우리가 확보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해양 부분은 지금 우리 스마트 양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경이 보호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정책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중앙하고 또 주변에 우리 도라든지 중앙과 우리 상호 협력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좀 보람 있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고승업에 사실은 이제 어린이 또는 또 청소년이 좀 휴치가 이제 쉼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그 우리 구공수 운동장에 그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공원 또 그 주차장 조성하는 우리 국가 공모 사업을 선정된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우리 그 문화 축제 예술 행사를 주민 공모로 시행한 부분입니다. 이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하고 예.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잘 됐다 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송악동 고봉원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책 이야기 축제라든지 지난 우리 주말에 그 코알 아파트의 문화 축제 이런 부분은 주민 호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먼저 우리 상림면에 우리가 지금 폐기물 처리 부분 그 부분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초기에 예. 좀 대응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그 지금 동해 당동만에 지금 우리가 무게 산소 무게를 해서 양식장 폐가 많았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갖다가 우리가 그 입식 신고된 부분은 우리가 보상이 됐는데 미신고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여러 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노력하고 있지만은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초기에 주민 홍보라든지 우리가 좀 대처가 미흡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문화환경국은 한 1, 2년 사이에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산업건설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국장제도 도입 관련해서 국장은 저는 그 큰 집에 뭐 맏며느리감 정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은 일이나 또 나쁜 일 꾸준히 가리지 않고 일희일비 않고 잘 지켜서 전체 부서장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또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뭐 국장 제도가 꼭 밖으로 이렇게 국장이 뭐 하냐는 게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으로 더 잘 지켜서 예. 국장 제도가 자리를 잡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먼저 잘된 점이라고는 사실 우리 군의 그 이당 일반 산업단지가 지정이 2019년 9월 달에 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착공식을 합니다. 정말 전국 유일한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현재는 또 1년이 지난 지금은 카이 공장이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일자리 경제과와 그 건축개발과장님이 협업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 이러한 그 협업을 통해서 고성형 그 일자리 창출의 하나 유행이 됐다 하는 게 참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된 점보다는 아쉬운 점이 더 많긴 한데 아쉬운 점이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양촌 용정지구 정상화를 제가 깨보겠습니다 했는데 예.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는 않고 또 참여 업체가 지금도 부산은행에서 이제 구속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경제 사정이 이게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빨리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영호면 5동 5서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하면서 당시에 농어촌 공사에서 물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농어촌 공사 구역과 고승군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한번 해보려고 농림부하고 그때 담당자가 가져오셨는데 결국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5동 지구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5서 지구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잘된 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코로나 전국을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관련 방역 당국이나 또 관련 부서에서 정말 주말 관계없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잘된 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양촌 용정지구 같은 경우는 같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이고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이게 현실인 거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는 이전의 행정이 잘못했던 것을 지금의 행정이 같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 우리 스스로 행정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세 분의 국장님들이 충분히 업무 파악이나 충분히 자기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장님 한번 여쭤보면 지금 송악 사거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예.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상가분들하고 계속 예. 여론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 부분에 조금 한 10분 정도 퇴근 시간대에 조금 바운스 맞게까지 꼬리를 좀 늘어진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은 정상적으로 신호 시간대가 최적의 상황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이 바라보는 생각들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같이 수기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모든 부담을 주지 마시길. 이건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다 나서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전기차가 2대가 들어오고 12월 달에 시험 운행하고 1월 달부터 이렇게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선에 관련된 것은 그게 언론에 나온 게 우리 과에서 잘못 준 겁니까? 노선도에 관련된 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 좀 켜시고 예. 그 노선 부분은 언론에 지금 공영시장 부분 시내 좀 빠진 부분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논의됐던 가안일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 요구할 때는 제대로 된 안을 줘서 오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언론사에 주면서 공보 라인에는 주고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넘기는 겁니까? 보도자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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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료는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지압에서 주는 거죠. 지압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군정혁신 담당 공보 라인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앞에 쭉 금요일날 그 신문을 접하는 순간 이게 잘못된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최대석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됐다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깐에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이제 앞전도시교통과장님, 쌍조감 우리 사업소장님 똑같은 실수를 앞에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시나요? 그 도시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지금 읍 보건지소 뒤쪽에 주차장 그저 9월 달인가 언론에 나왔던 거 그 혹시 내용 아십니까? 주차 대수가 100면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설계도면상으로는 100대가 아닌 것으로 이미 나와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오보였던 것 같은데
그 내용 몰랐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초에 제가 인수하기 전에 100대였고 설계를 해보니까 90몇 대 나왔고 90몇 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조정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100대가 아니고 그건 오버거든. 이미 설계도면상으로는 100대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몇 대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 나간 거죠. 그러면 가장이 모르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실제로 공보라에는 더 모를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국장님, 이런 게 자료에 나가면 한 번씩 이래 보면은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예전에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죄송하다고. 근데 저는 절대 그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 고치면 되는 건데 뭘 잘못했는지 인지가 안 되는 과장님들이 존재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도시교통과에서 순환버스 노선도 잘못됐던 거,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확인해보고 밑에 실무자 잘못해서 이는 정정하겠다라고 왔는데 이거 9월 달입니까? 그 시기 보건지소 뒤쪽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 대수가 100대다라고 분명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설계서에는 100대가 아니 60몇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국민들이 나중에 누구에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그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민원봉사과장님, 위생업소 만났던 부분들 그거 한번 보고 좀 해주시죠. 두 건. 예. 예, 지난주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정에 따라 가지고 중고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자율 이행에 따라 가지고 위생단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위생단체 협의회 유흥협회 협의 회장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2차 재난 지원 당시에 소상공인으로 빠져서 유흥업체 업소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제외돼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이제 요번에 추석 연휴에 아마 집합 금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라고. 그거는 저희들 도청에 방역수칙 체결할 적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공사과에서 추가돼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담당 국장님들이 좀 챙겨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 더 문제는 요식업조합에서도 부탁했던 게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은 우리 이제 군청 청내 식당에 대한 영업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예. 상반기에는 아마 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저희들 밖에 나가가지고 점심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게 한 번 정도로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상반기에는 식당 자체를 폐쇄를 했죠, 가요. 폐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 나갔던 과정이었고 그걸 원하신다 이런 거죠. 예, 그렇게 그럼 이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활성화시키주라는 예.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담당 예를 들어 그 제안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군수님 우리 군의 식당 이용은 저희 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행정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과가 많은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라면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행정과 중심으로 좀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 군수님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도 마찬가지 소상공인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저희들이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예. 요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다 새로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고 철저하게 좀 조사 속에서 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은 좀 준비는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 하나 여쭤보면 그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 관련돼 가지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과별로 예산서를 올릴 때 그냥 과별로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올라옵니까? 아니면은 대부분 요청하는 걸 다 지합해서 막 예산팀으로 넘겨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걸 읍면에서 거의 제일 많은 부분이 아마 시설비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경로당 부분은 그거는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반영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기존 지금 한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계속 예. 많은 사업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올해도 많은 사업이 지원될 것이다 생각하고 너무 한도를 높게 잡아 저희한테 너무 문제점이 아,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별로 그 읍면별로 했던 게 나쁘지는 않다 그죠? 예.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자에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 이런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 당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 그 후순위 못해준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럼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면 대부분 예산을 결정하는 원칙들이에요. 대부분 물어보면 이전의 사업들을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대부분 원칙이 그렇더라고 그죠? 두 번째가 100원의 예산이 있으면 110원을 이렇게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10%씩 감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신규 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리는 있지만 신규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신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고성 국민들이 그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해왔던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철저히 지향한다라고 하면 고성 국민들이 왜 제대로 된 문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저는 됩니다. 아, 그 부분이 저희가 예. 예산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되어가는 사업은 신규로 넣어가지고 예. 계속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꼭 필요한 것은 신규 사업은 지양하지 말고 신규 사업이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과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으면 어느 과는 좀 삭감되더라도 어느 과는 더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전의 행정은 이런 일률성이 있어야 방어 논리가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도 제가 책임져 줄 건데 그런 방어 논리 속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것 또한 행정의 편의주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 과장님 청소년 센터 온 관련돼 가지고 벤치마킹 다른 시군에서 온다고 하던데 그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그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센터 온이 예. 아마 개관식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효과가 컸는지 예. 지금 부산 사구청에서 이번에 그 자기 신축한다고 예. 강력시에서 이번 주에 벤치마킹을 오기로 했고 함안군하고 저희 그 창군에서도 저희 그 운영 행태라든지 그다음 모집 방안 등을 예. 참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 그 청소년 센터에 문의도 많고 지금 하나 대한민국의 성지로 청소년 센터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도 저희가 거의 올 12월까지 다 쳐놨는데 알찬 프로그램이 되어서 진짜 전국적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이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된다 그죠? 영어 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네, 영어 초등학교 살리기도 저희가 30일 날 그 설명회가 있는데 예. 의외로 자녀들이 행복함을 많이 추구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 경상남도보다 서울, 제주도에서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참고로 청소년센터 오는 제가 당선자 시절에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2018년도 6월 달이다 그죠? 6월 13일 날 선거 끝나고 14일부터 제가 출근해 가지고 당선자 시절에 청소년센터 온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이 공간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건데 청소년들하고 의논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요. 학부모님들은 아니요. 교육청 담당자하고는 의논해봤습니까? 그런 걸 왜 해요? 2018년도에 제가 당선자 신분에 물어봤는데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그리고 군수님 다 돼가는데 왜 이래요? 만약에 청소년 센터 오늘 그대로 그분들 중심으로 놔뒀으면 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눈빛이 뭐인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런 눈빛을 느꼈습니다. 제가 백수생활 오래 해봐서 눈빛만 보면 좀 알거든. 이야, 참 비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 제끼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부모들, 청소년들, 교육청 다 면담하고 의논하고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들 다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참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리 무시를 하나. 그리고 우리 그 복지정과 과장님은 1375 영령들이었습니까? 이하공원 묘지, 우리 무연고자들 기재사 마무리 잘 됐습니까? 네, 어저께 군수님과 그 정영환 의원님 참석해서 예.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은 금요일 날 4시였습니까? 함양 통영하고 고성군의 자원봉사협의회. 네, 3시부터. 그 다 마무리 잘 됐던 거죠? 예, 이길 그 오전까지 해서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그때 우리 계약 서류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전인관 계장님 중심으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공수님한테 전 한번 보고드리고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든 과별로 업면별로 어떤 계약 서류를 우리가 요구하고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오픈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예군민증 이렇게 주는 게 며칠 뒤에 하는 거죠. 이제 명예군민증을 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거제 고성통영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고성군민의 자격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어디 당황포 가든 어디 가든 할인 혜택을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것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적만 주면 우리가 명예군민증을 주는 이유는 고성군에 있을 때 도움 줬던 사람들 그리고 떠나가더라도 고성군의 도움을 계속 주게끔 요구하는 것 이 과정인데 적만 하나 주는 것은 맞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정말 고생했다. 그날도 토요일도 청소년 트로트 예선전 그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그 10번 강경렬 우리 고성 군민 출전했는데 그 은상 받았댔습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이크 좀 예. 고성 출신이신데 그분은 청소년이라도 나이는 30살이고요. 예. 고성에 이제 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성에 다 나오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노래는 잘하시던데 뭐 일단 저기 경남 예산에는 아니고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본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 뭐 상 받고 하면 우리 뭐 정동원 그림 만들듯이 고성도 뭐 강경렬 그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정 오픈호트 스위밍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어제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예. 1시 반 정도에 선수들은 다 들어오고 해가지고 마치 한 3시 정도 됩니다. 그 해경하고 저희들 그 당포 관광지 그 해양수산과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왔던 선수들이나 그 체육 관계자들이 극찬을 하고 갔다라는 이야기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자기들은 이렇게 잔잔한 바다는 처음 봤다. 훈련하기나 대회 치르기는 전국에서 최고 좋은 것 그렇죠. 당황포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다소 좀 고생을 하더라도 당황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지금 저는 해양수산과의 어촌 유들이든 뭐 적조 피해 문제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가리비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가리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걱정합니다. 첫 번째, 팔로. 두 번째가 거제 사람들이나 고성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굴은 우리가 다 생산하는데 왜 이게 다 통영굴이고 이 브랜드 뺏겼다. 가리비만큼은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가리비를 그날 우리 지원 씨 그 가수분에게 제가 즉흥적으로 제안했던 거죠. 우리 가리비 대사 좀 해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우리 양 계장님하고 그분 매니저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 가리비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 가리비가 이제 지난해까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렇게 올해는 온라인 축제를
진행을 해서 예. 이렇게 판로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리비를 홍보하는 데 더 중점을 좀 맞습니다. 두고 그렇게 예.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이렇게 11월 1일부터 이제 9일까지 이렇게 행사를 8일까지 행사를 진행하지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전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직원님들이나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이라 있지만 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때도 좀 도움을 주시면 아마 우리 가리비 홍보 판매에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판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공식적인 예. 행사 일정 그렇습니다만은 2일부터 이제 8일까지 사전 판매까지는 가능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김경숙 과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면서도 피부가 좋은 이유는 가리비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리비의 장점이 미백 효과가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정삼호 과장님 저렇게 튼튼한 것은 가리비가 고단백,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상위의 오영겸 민장님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 저지방 저칼로리라 다이어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옆에 있는 김조아 과장님 소주 하나씩 하는 이유는 가리비가 간 기능 재생을 하는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리비는 그만큼 실제로 9월 달부터 생산해서 내년 4월 달까지 대략 보시면 가리비가 95%가 경남에서 생산합니다. 8,400톤. 그중에 6,600톤이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먹는 가리비는 전부 다 고성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이순 과장님 마찬가지 이 시기에 보면 그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도 10월 달부터 3월 달. 그 농한기 때 가장 소득 작물이 시금치가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죠. 시금치는 고성읍 우리 거류 동해 지역에 생산됩니다. 예. 겨울 동안 한 80억 정도의 농가 소득이 직접 80억. 예. 특히 시금치는 아시다시피 투입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대부분 노동력으로 됩니다. 그렇죠. 우리 홍보팀과 그다음에 우리 동구성 농협, 동부 농협 그리고 우리 생활개성제 협조해가지고 저번 주에 전국 전국 6시 내고장 거기에 홍보 촬영을 했었습니다. 시금치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요즘 한 단에 좋은 거는 4천 몇백 원, 좀 안 좋은 거는 3천 몇백 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우리가 보면 시금치나 가리비가 자라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들을 고성군은 갖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해풍을 먹고 자라는 시금치, 물 빠짐이 좋기도 하고, 그죠? 당도도 높고, 실제로 1,200가구, 3,600톤, 8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간이지 파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경매를 하니까 유통에 대한 경비가 이렇게 절감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5억 플러스 5억, 10억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던데. 예. 예. 알겠습니다. 시금치와 가리비. 우리 그 녹지공원 과장님, 어린이 모험 놀이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뭐 준비 단계를 이번 10월부터 어린 예. 제작단을 구성해서 예. 내년 4월까지 운영하면서 예.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어린이 모험 놀이터가 명칭은 백세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백세공원에 대한 명칭에 대한 이제 바꾸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감리하고 감독하고 준공검사까지 내주는 걸로. 참 녹지공원과 많이 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 내가 갈모봉 그때 관련된 부분은 그 정리가 다 다음에는 통과되는 걸로 정리가 다 잘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군수님 보고한 대로 예. 정리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거였나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던데. 제가 좀 사전 설명 부족을 좀 죄송하게 생각했고 앞으로 예. 소통하면서 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는 것,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이제 마음의 벽이나 이런 걸 닫아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설득, 이해 이런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 건설 과장님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철고 지나서 덕슬리 건너면서 왼쪽으로 가는 그 하천변 그 도로 하천변 폭이 너무 넓어서 뭐 거기 아우토반 형태가 돼버리면서 100km, 120km를 달린다고 그거 한번 저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 지금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실제로 그런 의미로 고속도로 형태로 만든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이제 하천변이 100km나 120km로 그렇게 막 달려버리면서 우리 그 제묵가정 동네 쪽으로 가는 길이 그쪽인가?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 아주 정비가 잘 돼가 저도 가끔 한 번씩 출퇴근은 합니다.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그 농업기술진단 소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최낙찬 과장님이 뚝심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원 과장님은 논리 정연하시고 우리 서종립 과장님은 개성이 강하시고 우리 박태수 과장님 같으신 경우는 그 뭡니까 신중하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센터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네 분의 과장님들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공무원스러움은 좀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그 내가 포항의 확진자였습니까? 울산입니까? 그 네 사람 접촉자가 다 음성으로 다 정리된 거죠? 예, 음성으로 정리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앞전에 이제 김종순 부군수님 있을 때부터였습니까? 와, 새벽마다 결과가 나오면 제 카톡이래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정말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참 있을 수 있어서 매번 그래 저는 그렇게 하면서 보건소장님 살 안 빠지시는 거 보면 소장님도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엑스포 사무국장님 지금 당황포 힐링 네.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기본적인 전시물에 대한 개장은 저번 주 예, 화요일부터 예. 하고 있고 다음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고성군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하루에 이제 2시간씩 뭐 거의 다 무대 세우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건축개발과장님, 근데 질문할 거 참 많다. 해안면 의료 세탁소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끄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보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의류 세탁 공장에 들어가지만은 실제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 예, 저희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서 검토에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보안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안 요청은 했는데 지금 보안 서류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 보안이 이번 들어올 겁니까? 주까지 보안 기일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개발과장님이 답변할 건지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할 건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서류상 법상 하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허가가 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의료 세탁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 저희도 그러면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예. 기초 자료는 예.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청 그 보안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 자료가 들어오고 보안 요구서가 들어오면 그때 저한테 보고하려고 했었습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시기에 의료 세탁소가 들어온다고 허가가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죠? 그러면은 해안 면민들이 민감할 건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월 달에 1차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예, 9월 22일 날 접수가 됐는데 예, 예. 저희한테는 의료 세탁 공장이라고 지금 계획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예, 예. 일반 그럼 의료 세탁은 언제 알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지난 설명하기 앞날인가 알았습니다. 이미 해안 면민들은 훨씬 그 이전에 의료 세탁소라고 알고 있고 담당 과장님은 의료 세탁소라는 것이 금요일 설명회 전에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목요일 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누구한테 제가 이야기 됩니까? 담당 과장님은 이미 해안 면민들은 그 전에 소문이 파다하게 다 알고 있고 그 담당하는 주무 담당 과장님은 설명회하는 금요일 날 2시 이전 목요일 날 알았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내용이 보면 금요일 날 2시에 100여 명이 모여서 주민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 대의실에 지금 상황이 몇 명 모입니까?
최대치. 우리가 얼마 전 대흥국회에서 노인의 날 행사할 때 몇 사람 모였습니까? 100명 이내입니까? 그러면 해암연사무소 2층에 100명 이내가 모인다. 그럼 방역은? 그 허가 조건은? 그런 건 생각 안 합니까? 그럼 해암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해암에는 보고된 바가 없었고 그때 우승욱 그 앞날에 우승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런 내용 전혀 몰랐다 그죠? 네. 주민 설명회를 한다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해암연의 담당 공무원들은 담당 본청 라인에 보고도 없었다. 군의원이 연락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갔던 담당들은 누굽니까? 그날 설명회 때 그 참가했던 사람들은 어느 부서들입니까? 어느 부서 갔습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도 갔었습니다. 왜 갔는데요? 관련이 있습니까? 네네.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수 예. 하수시설. 오수시설. 의료기기를 세탁을 하면은 자가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것을 오수시설로 바로 연결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잠깐만 환경과는 갔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환경과는 그러면 왜 갔는데? 그 배수 배출 시설 해당 유무에 대해서 예. 그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병대 국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압니까, 국장님? 내용을? 저도 갔다 오고 났어요. 그 내용을 보고 왔어요. 앞에 주 월요일 날 주간 보고할 때 이 내용 있었습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금요일 날 오후 늦게 알았는데 예. 이거는 뭐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도 너무 늦게 알았고 그날 밴드를 통해서 제가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주민 설명회 100명이 모이는 해암인민들이 민원이 제기한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주간 보고 때도 보고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금요일 날 어떻게 2시에 그렇게 군수도 모르는 과정에 그게 결정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이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 해암연사무소 2층에 100명이 모인다고 그럼 보건소 연락이 갔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럼 설명의 주체는 누굽니까? 설명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주최한 겁니까 그러면? 누가 제안하고? 해암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아마 사업소 쪽에 예. 한 모양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주체에 연락하고 설계사무소 연락해서 오늘 우리 다 모여 있으니까 군의 담당자들도 다 왔어 전부 다 설명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설명회 해라는 게 아니고 그 일단 주민들의 분위기는 그 군에서 파악해야 될까 이런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님, 그 지금 감사팀 동수 씨 여기에 변호사 붙이고 외부 전문가 다 붙여서 이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경위서 다 제출하고 감사 다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보안 요구 사항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낸 건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다 검사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것을 그렇게 자제하고 방역하고 하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된 거 하나도 없고 행정국장은 알았습니까? 부군수님 알았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시스템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동수 씨, 박정규 씨 서로 의논해서 기존의 감사팀에 변호사 붙이고 다른 전문가들 다 붙여서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여기에 혹여 조금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어느 누구든 그 자리 지키지 못합니다. 일단 세 분의 국장님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첫 번째,
고성에 오시는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쓰레기 버리고 가는 양심 없는 분들이 다시는 고성에 오지 못하도록, 아니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이 무엇인지, 담당 계장님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하지 않던데, 제가 보면 하지 말한 근거가 없으면 해도 되겠던데, 해석의 차이가 정반대라 이건 국장님들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두 번째, 경원 수재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행정은 국민들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또 실수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저나 국장님 중 한 분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빨리 처리한다였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 후 좀 더디 가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한다입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세 번째, 송악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전 1차적으로 용역회사와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두 가지 혹여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보완하면 되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국장들은 우리 국의 일이 아니다, 나는 신경 안 쓴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국장들은 제게 일체 보고 안 하셔도 되고 보고 받지도 마시길, 그리고 이 일은 밑에 실무자 시키지 마시고 직접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행정과장님과 안전관리과장님 일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군부대가 관리하는 해안초소, 해경이 관리하는 바다의 경계, 한번 전체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군부대와 해경과 연락해서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명색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면서 우리 군의 경계는 알아야 되고 그 경계를 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고성군은 전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언론에 나왔던 문수암 가는 길의 화장실 문제, 까별로 사각지대 존재하지 않도록, 이 말씀은 우리 부서와 관련 없는 것을 찾지 말고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서 일 아닙니다. 그 소유주는 민간인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급기관이 관리하는 거라 우리 고성군민들이 다치든 힘들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가장들은 앞으로 분명히 책임 묻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시설이 있는 읍면에서 먼저 챙기고 보고하고 언론하는 것, 읍면장들은 기본에 충실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무평가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했던 일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들의 장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조직의 안정은, 행정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제 날짜에 월급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안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이라 말하면 저는 안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이 역할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공동위원장이 전 현직 공무원인데 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공모사업 3번이나 떨어질 때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화된 패러다임 적응하지 못한 행정 중심의 준비로 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새로운 변화를 보태서 4번 만에 선정된 건데 일 진행 또한 시대의 패러다임에 앞서가는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 아닌가. 전직 공무원들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지만 적재적소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 영호면 복지회관 부끄럽지 않은가? 자기가 생활할 공간이라면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경비, 그 많은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질 건가? 여러분들은 정말 미안함은 없는가? 개인 기업이면 전부 망했을 거고 여러분들은 전부 실직자들일 건데
지금도 미안한 것 하나 없이 개선할 생각도 없이 이전에 그래 왔으니 또 그렇게 한다. 지금 다른 면에 준비하는 도시재생 또한 정말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따기 어려운 사업들을 저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박혜종 계장 보기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세 분 국장님들 숙제입니다. 기존의 조직을 바꿀 수 없다면 전문가 조직 만들어서 더 이상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제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했는데 전국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제 인사말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체육대회와 트로트 가요제를 고성군이 하는 이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위축되어 어느 시군도 책임지지 않을 때 대한민국 스포츠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시기 우리의 삶의 안식처이고 희망인 트롯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씨가 참 쌀쌀했는데 앉아있는 저에게 따뜻한 차도 주시던데 앞으로는 주지 마시길, 저에게 주시려면 국민들과 같이 주시길. 국민들은 먹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먹는 것은 맞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나오신 손님들 배려 먼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 금요일 날 함양통영 고성군 자원봉사협의회 행사 때 우리 구원석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이미자 계장님 또한 고생하셨고, 정수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날 회장님 인사 말씀 중에 군수 칭찬하는 것, 앞으로는 인사말에 전부 제 칭찬은 빼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 앞에서 머슴 자랑하지 마시길, 저를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먼저 제가 지시했는데 예산서나 통계연보, 군정백서 등 책자 발간하는 것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옛날에 했으니까 내 돈 나가는 것 아니니까 이런 생각은 제발 버려주시길. 토요일 오전에 코하루 아파트에서 열린 코하루 가을에 물들다 행사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어떤 마을이 되면 좋겠냐고. 저는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모두 이루어지는 마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고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6월 13일일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도 이건희 삼성회장이 쓰러지기 전에 신년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제도, 간행을 떨쳐냅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기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이 적극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